차량에 앉아있는 남성이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든 채 주차장 창문 밖을 찍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8일에 벌어진 서산 주차장 강도살인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이 사진은 사건 당일 살해당하기 전 휴대전화에 남겨진 마지막 사진이었는데요. 40대 가장이었던 피해자를 차량 안에서 무참히 살해한 자는 약 한 달 전 신상 공개가 된 김명현입니다. 유족들이 최초로 밝힌 사건 전후의 상황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김명현 123 내란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자죠. 아무도 저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목이 조금도 쏠리지 않았던 자였죠. 자, 다음 주 수요일 22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유족들과 저희가 연결이 됐습니다. 양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8일 충남 서산의 한 주차장에서 벌어진 겁니다. 밤 9시 43분경에 피해자는 이제 술을 좀 마셔서 차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그 차에 피해자 차량에 이 김명현이 뒷문을 열고 침입을 했고요. 그대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렀던 겁니다. 그다음에 그 피해자가 탄 채로 차량을 그대로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와서 좀 인적이 드문 도로변으로 이동한 다음에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12만 원을 꺼냈고요. 피해자 휴대전화는 버렸고 또 인근 농수로에 피해자 시신까지 유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3km 떨어진 아파트 공터로 이 차량을 몰고 간 다음에 불을 지르고 도주를 했던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 화면이 이제 불이 난 뒤의 차량의 모습이고요. 이틀 뒤에 바로 검거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2월 초 6일이었습니다. 이 김명현이라는 범인의 이름 그리고 43살 얼굴 사진 다 공개가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유족들이 전해주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자, 유족이 중에 아내가 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남편이 정기적으로 갖는 사업 때문에 서산에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날도 서산에 모임을 갔고요. 이 남편 같은 경우는 모임을 마치고 자신의 렌트카 뒷좌석에 아마 9시 14분 정도에 올랐다고 하고요. 아마 대리운전을 불러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당일 밤 9시 21분에 남편하고 전화를 했는데 모임 끝나고 집에 가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끊었고 그런 식으로 대리기사 부른다는 내용이 한 3차례 정도 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9시 39분이고요. 3분 정도 통화한 다음에 9시 42분에 통화가 마쳤다고 합니다. 자, 그날 남편과의 통화가 마지막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답니다. 그 남편의 마지막 말 한마디, 진짜 유언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그 말 한마디가 정말 가슴에 사무치게 남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 말 체크포인트로 짚어보죠. 우리 와이프한테 잘해야지. 자, 이 고인의 아내 얘기 들어보시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리 불러야 되는데 여기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라고 그랬거든요. 사진 찍으면 밑에 이렇게 주소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일반 장소. 그래서 사진 찍으라고 했는데 분명히 우리 언니한테 잘해야지 이러더라고요. 그게 애기예요? 아니면 와이프분이에요?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설마 잠들었나? 제가 여보세요? 오빠 이렇게 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통화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휴, 교수님 앞으로 어떻게 사십니까, 저러면? 네, 그렇습니다. 아휴, 그 43분까지 통화를 했는데 그리고 44분에도 전화를 다시 해보시고 42분까지 통화를 했고요. 44분에도 전화를 하시고 46분에도 전화를 하시고 48분에도 전화를 했는데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43분에 처음에 이제 전화하자마자 끊겼을 때쯤 김명현이 피해자의 차량 뒷문을 열고 침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내분이 전화를 했었을 때는 이제 흉기를 찌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께서는 우리 누구한테 잘해야지라는 얘기가 유언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맨 처음에 어느 주차장인지 모르겠어, 너무 깜깜해서 모르겠어라고 얘기하시길래 아내께서 그러면 근처 사진을 찍어서 보내봐. 그리고 너무 술에 취한 것 같으니까 대리운전 기사가 안 오거나 못 부르거나 그럼 절대 운전하지 마.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혹시 술에 취해서 음주운전할까 봐 걱정을 하셨는데 네, 그 다음 날까지도 남편이 돌아오시겠지라고 믿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저 사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이 이제 유족분들께서 저희 제작진에게 처음으로 보내주신 이 피해자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지금 어디 있는지 사진 찍어서 좀 보내봐 하니까 고인께서 그 범행 직전에 그 상황을 본인이 지금 여기에 있다 이걸 인증하려고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아내분은 결국 경찰에 남편 실종 신고를 하셨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그 이후 경찰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전화기만 붙잡고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한테 어떤 사진 하나 보내줄 테니까 이게 신랑이 맞는지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놀래면서 무슨 사진이냐고 생각하시는 그런 사진 아니니까 신랑이 맞는지 좀 봐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아닌 거예요. 그 정자에서 걸어오는 그 사진. 그 가해자 사진? 네. 지금 보신 사진 김명현이 차량에 불을 지른 후에 내려오는 사진인데 저 때까지만 해도 아내분께서는 우리 남편 살아있을 거다 믿으셨답니다. 맞습니다. 이 아내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요. 마지막에 있다고 한 장소가 주차장인데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화재 접수가 된 차량이라고 했고 이 차 안에는 사람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분은 갑자기 불이 나서 남편이 놀라서 빠져나왔겠지. 휴대전화도 다 잃어버리고 해서 연락을 못하는 거겠지. 살아있겠지. 제발 무사히 살아만 있어라.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무슨 상황이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어느 날 경찰에게 전화가 와서 남편이 맞는지 사진을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결국은 실종 이런 보험 사기가 아니라 강력 사건 아니냐 이렇게 전환이 됐는데요. 이후에 실종 차량하고 지금 화재 차량 일치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를 해보니까 결국 도로 옆에 홍밭에 이 피 묻은 피해자 휴대전화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근을 계속 이 수색을 해보니까 인근 농수로에 결국은 시신이 발견됐고요. 강력 사건으로 이제 이때부터 전환이 되는 상황이고 추적 끝에 김명현도 체포하게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아내죠. 시신 발견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눈물 흘렸고 어린 아이들도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단 30분이었습니다. 자,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붙잡혔는데요. 이 이후의 행적도 가관이었습니다. 아내분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 훔친 12만 원으로 로또를 6만 얼마치 샀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놓고 자기 돈도 아니고 그 돈으로 어떻게 로또를 사고. 아니 저는 로또를 산다는 게 참 저거 로또 지 들어가면 지 마누라랑 애새끼들 주려고 산 거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교수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네, 그러니까요. 죄 없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차도 불질러서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12만 원을 훔쳐서 거기서 6만 원을 로또를 사고 나머지 자기가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로또를 왜 샀냐면 나중에 자기가 혹시 감옥을 가게 되면 자기 아이를 좀 편하게 살라고 갔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인간이 할 소린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현은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다음 날도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을 했고요. 전처의 집에서 그 범행 당시에 입었던 옷은 세탁하고 자기의 형량을 또 검색을 했대요. 그리고 전처의 집에서 체포를 됐다라고 합니다. 왜 범행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도박 빚이 억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채도 많아서 생활고를 겪다가 범행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유족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고요. 일단 유족들이 그 경찰로부터 수사 상황을 좀 말씀을 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경찰에 따르면 이 김명현이 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었고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흉기까지 찾아왔고 무슨 저 범행 대상 물색하는 그런 영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발적 범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혹시 뭐 초범이라든가 아니면 술 마셨다는 이런 심신미약이라든가 이런 낮은 형량이 나올까 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수요일부터 재판이 시작이거든요. 그걸 벌써 걱정을 하신다라고 하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좀 저는 많이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신상 공개가 될 정도라고 하면 경찰의 수사 초기부터 굉장히 이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술을 그 정도 마셨다라는 걸로 그렇게 심신미약 감경 절대 안 되니까요. 무엇보다 저 어린 딸들이 유족분들이 이제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그 안에 딸의 얘기도 딸이 전하고 싶은 말도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50년도 못 살고 가신 아빠의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빠가 아직도 많이 아프고 추울까 봐 그리고 그래서 슬프고 편안히 눈물 좀 감지 못할 것 같다라면서 이 엄벌을 좀 처해달라라는 내용을 저 어린 딸들이 포함시켰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해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현재 유족들이 엄벌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 올라오는 유튜브 영상 클립에 탄원서 링크를 올려두겠습니다. 마음을 보태주고 싶으시다면 탄원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